어떤 사람은 야 성공했다 또는 목표를 이뤘구나 또 이제 뭐 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신인이에요 신인. 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. 좋습니다. 제가 또 이제 질문을 또 하나 하자면 쇼핑몰을 소, 중, 대 규모로에 따라 이제 운영할 때 알려주고 싶은 약간 그 꿀팁 같은 거 원포인트로 소중대로 나눠서 좀 아까 해주고 싶은 얘기했다시피 이제 회사 쇼핑몰이 그 작았을 때는 무엇보다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럼 이제 본인이 많은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쇼핑몰이 이제 소규모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이제 많은 직원들이 없어요. 그럼 본인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든지 같이 이제 메인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중간 규모 정도부터는 중요한 게 시스템이거든요. 시스템과 사람이에요. 나를 대신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, 나를 대신해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. 이게 그 사람들을 통해 데리고 이제 그 좀 큰 쇼핑몰이 돼가면서 시스템화 시켜야 되거든요.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고 그런 결정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해요. 그 시스템은 조직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제 기여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이제 다음에 큰 규모에 따라서는 큰 규모는 어떤 게 비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비전.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꽃같은 시기에 이 회사에 있잖아요. 그냥 있으면 안 되죠. 뭐 예를 들어 월급만 받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여기에서 자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. 네. 너의 노력 여하에 따라가지고 너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곳이다. 그럼 그 회사들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들이 꿈꿀 수 있도록. 저희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사실 IPO를 상장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어떤 사람은 야 성공했다 또는 목표를 이뤘구나 또 이제 뭐 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. 신인이에요 신인. 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. 그렇죠.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죠. 네, 코스닥. 데뷔한 지 영주직 생활을 뭐 10년, 20년 했든 이제 방송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신인이거든요. 그 공구먼 오프라인 매장 있잖아요. 있죠.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여기 보면 저희가 지금 그 매장을 저희가 이제 예전에 명동 매장 운영했고 지금 이제 합정동에 이제 매장을 하고 있거든요. 한 100평 정도 되는 매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잘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부분들을 하나의 체험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희가 온라인 커머스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하나 뭐 계약하는 것 같은데 그 수도권 쪽으로 이제 여러 개 좀 더 준비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광역시 쪽에도 이제 좀 준비를 할 생각이거든요. 그 ERP 관련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거의 이제 오프라인은 거의 신경을 안 썼었어.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오프라인은 좀 더 늘려 나가자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ERP 이제 도입하는 부분들도 데이터를 이제 연동하는 부분. 아무튼 뭐 회계적인 부분들 우리 대표님들께서 재무 회계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세무사와 정말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정확하게 그 우리가 내가 신고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또는 우리가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뭐 지금부터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놔야 나중에 가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. 저희 공무원도 이제 성장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정말 꼼꼼하게 FM대로 한다고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. 과거부터. 그래서 뭐 이렇게 됐지만 아까 법인과 개인 차이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대표가 대표의 어떤 그런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 돈은 당연히 지금도 회사 돈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제 돈이 아니거든요. 조심스러워요. 어떻게 보면 제 돈보다도 더 조심스러워요. 이제 그래서 그 대표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세무 회계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절세하시고 그리고 세무사님들에게 절대로 이제 리스크를 내가 이제 세금 아끼겠다 해가지고 리스크 주지 마시고 이거는 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들은 꼭 따라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모험납세 정관상을 받았습니다. 모험납세. 혹시 그래도 쇼핑몰
선두 업계 대표님이신데 2023년에 그 쇼핑몰 업계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사실 계십니까? 쇼핑몰 업계 전반도 그렇지만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관련된 그 미팅을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경제 동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. 또 정권이 바뀌거나 또 총선이 생기거나 하면은 다음날 이제 또 회의를 수집해서 하는데, 우리는 그냥 예쁜 옷을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이제 사실 저는 그런 미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거시적인 부분들은,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약간의 지금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서 경제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게 보고 있어요. 이거 제가 작년 중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나마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우리가 유동성이 좀 컸잖아요. 네.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, 쇼핑몰들은 좀 피해가 좀 덜 생겼을 거예요. 물론 이제 오프라인 쪽은 좀 더 이렇게 타격을 받았겠지만.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어떤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통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. 또 저도 이제 그 글로벌 쪽에서도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끔 보거든요. 보는데 상당히 이제 어둡게 보고 있어요, 하반기를.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하반기가 좀 많이 걱정되긴 해요.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금리를 오르면 부채가 있는 분들이 힘들어지거든요.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가 상당히 높습니다. 다른 나라에 비해서. 그래서 아마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하다 보니까 좀 기반이 튼튼하신 분들, 재무 건전성 좋고 세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도 너무 이제 뭔가 부채, 빚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돈을 안 까먹는 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. 네. 이거를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빚내가지고 계속 자본을 투입하는 거 나중에 감당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아니다, 지금 안 맞다 싶으면 손실을 줄이는 거.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가로서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서 모든 걸 걸려고 하지 마세요.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또는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은 한 발 물러설 수 있어요.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. 근데 이제 정말 뭔가 보인다, 확실하다 싶으면 물론 저는 이제 가라고 하시지만, 제가 가끔 설명을 할 때 그 크리티컬 매스라는 말 한 번씩 쓰거든요. 네네. 예를 들어서 70의 온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꽃을 피운다면 어떤 분은 본인이 30에 있는데도 좀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. 포기하셔야 돼요. 좀 하면 안 됩니다. 이거 가족들 다 힘들어져요. 근데 69에 있는데 포기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분들은요, 공통점이 70이 크리티컬 매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경험 있는 사람들은 좀 알잖아요. 좀만 이거 거의 다 왔는데 라는 거. 이럴 때는 뭐 내가 이제 빚을 내서 하든 투자를 받아서 하든 괜찮아요. 근데 지금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올해 컨디션이라든지 그 비즈니스의 컨디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게 분명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판단해서 신중한 결정을 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거든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경영 철학이요? 네, 대표님만의 경영 철학. 저는 그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우리는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? 홍익인가? 그렇죠.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도 언젠가는 또 있잖아, 힘이 빠지고. 근데 그 전에 뭔가 뿌려놓으면 그래도 이제 기여를 해놓으면 또 그들이 우리를 또 이제 그런 좋은 시선으로 또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경영 철학도 멋있지만 또 인생 철학 또한 이렇게 되게 사람 냄새 나는 분이시네요. 사실 제가 이런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.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요. 근데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런 문의라든지 이런 분들 왔을 때 계속 거절했었거든요.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아직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.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50이 넘어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중요한 거거든요. 물론 제 말이 틀린 말도 많이 있고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그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지금 당장 뭐 5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뭔가 그래도 뭔가 와닿는 게 있고 도움이 된다면
그것도 미숙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또 이 자리에 이제 흔쾌히 이제 조 대표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예, 네, 형님 이렇게 오늘 와주셔가지고 지금 건 3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 벌써 3시간에 네, 3시간 동안 이렇게 오늘이 입이 문제나 털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.